서울의 번화 한 중심지에서 한옥 카페는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구분기와 지붕과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가 전통적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서 고즈넉한 안식처처럼 느껴지며 손님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의 소란을 잠시 잊곤 했다. 김수진은 60세의 나이로 이 카페에서 30여 번째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수많은 찻잔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세월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다. 사무직원부터 성공한 사업가까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따뜻하게 빛나는 그 미소는 카페의 상징이었다. 수진은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손님들의 눈빛 몸짓, 대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그녀는 종종 조용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오늘도 카페 안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고 창밖으로 서울의 바쁜 거리가 보였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한 소년의 눈빛이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 소년은 약 8살 정도로 보이는 이민호였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5번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작은 손으로 그림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민호의 검은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큰 둥근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가끔 중얼거리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옆자리에는 그의 아버지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물 테크 분야에 억만장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전화에 매달려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논의하고 있었다.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다음 분기 예측을 다시 계산해 그는 냉정하게 지시하며 아들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삶은 회의와 거래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은 그 속에서 뒷전이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는 3명의 10대 소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약 15세 정도로 학교를 빠진 듯한 모습이었고 속삭이며 킥킥 웃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민호에게 향해 있었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의 중얼거림과 손동작을 과장되게 흉내내고 있었다. 한 명은 저 애 이상해, 말도 제대로 못해 라고 속삭였고 다른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수진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막내 아들이 뇌성마비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아들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수진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제 민호의 눈빛에서 똑같은 아픔을 느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수진은 녹차 주전자를 들고 민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안녕 꼬마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민호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수진이라고 해. 너 이름은 뭐니? 민호는 처음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눈을 깜박이며 작게 대답했다. 나는 민호야. 그 애들 나를 비웃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옆 테이블을 힐끗 보았고 10대들은 여전히 조롱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한 아이는 몸을 흔들며 민호를 따라하며 친구들을 웃겼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자세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어머니 같은 권위가 서려 있었다. 얘들아,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해. 저 아이는 너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상처를 주니? 리더처럼 보이는 금발 염색 머리의 소년이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주머니. 그냥 아침 먹는 중일 뿐이에요. 그의 눈에는 장난기와 오만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그런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다. 나이와 상관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비슷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이 카페에서 35년을 일했어. 온갖 사람들을 다 봤지. 너희가 내 말을 이해 못할 리 없어. 지금 친절하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먹어라. 소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친구들도 웃음을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는 창피함이 스쳤다. 결국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조롱은 완전히 사라졌다. 수지는 만족하며 민호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민호는 이제 조금 안정된 모습으로 눈에 감사의 빛이 떠올랐다. 고마워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도 그 애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의 목이 메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세상의 잔인함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대신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 민호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 그때 지훈이 통화를 끝내고 시계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민호야, 이제 가자. 그는 급하게 말했다. 아빠가 15분 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서둘러.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떡볶이 접시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빠, 나는 아직 먹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애처로웠다. 수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단순한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 때 세상이 보여준 인내의 부족을 떠올리게 했다. 민호의 실망한 눈빛은 수진의 가슴을 저렸다. 그녀는 이 아버지가 성공의 뒤편에서 가족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좋은 아버지일 수 있지만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있었다. 수진은 결심했다. 민호를 위해, 그리고 이 아버지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 카페의 공기에는 녹차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고 멀리서 서울의 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진은 지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 준비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경험이 스며들어 이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피어났다. 민호는 여전히 노트를 쥐고 있었고 그의 작은 세계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이 카페에서 영원히 바뀔 운명이었다. 수진은 그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듯 오늘도 그랬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한옥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진의 친절은 작은 씨앗처럼 이 가족의 미래에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훈의 전화가 다시 울릴 뻔했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말했다. 당신 아들이 조금 전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말은 지훈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처음으로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았다. 카페 안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유대가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도 그랬다. 민호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힘을 주었다. 지훈은 시계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옥 카페의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것들은 세월의 흐름을 상기시켜 주었다. 수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고 민호를 도운 것이 옳은 일임을 확신했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친절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민호의 그림 노트에는 그의 꿈이 담겨 있었고 수지는 그것을 보며 감동받았다.
지우는 아들의 그런 면을 몰랐을 테지만 이제 알게 될 터였다. 카페에 손님들이 오가며 이 작은 드라마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수지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이 가족을 응원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카페 안은 평화로웠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수진의 경험이 민호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믿었다. 지훈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떡볶이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녀의 일상은 이런 순간들로 빛났다. 카페의 문이 다시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지만 수진의 시선은 여전히 민호 테이블에 머물러 있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것이다. 지우는 전화를 무시하고 아들을 보았고 그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수진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조용히 녹차를 더 따랐다. 이 카페에서 사랑과 친절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수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카페 안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옥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김수진은 박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선생님, 제가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민호가 조금 전 옆 테이블 애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민호가 좀 속상해 보여요. 그녀는 녹차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그림 노트를 꼭 쥐고 있었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노트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호의 눈은 촉촉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민호가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망설이며 수진을 흘깃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애들이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말하는 게 웃기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이 상처받고 있었는데 그는 거래와 숫자에만 몰두해 있었다. 수진은 지훈의 표정을 읽으며 말을 이었다. 민호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하지만 민호 같은 아이들은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더 보호받아야 해요. 민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감정을 더 깊이 느끼거든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마치 거울처럼 지훈의 무심함을 비추었다. 그는 민호를 다시 보았다. 아들의 작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림 노트에 매달린 손.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지훈은 억만장자였다. 그는 소프트웨어 제국을 일구며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는 전화 속 숫자에만 몰두해 있었다. 수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야,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니? 민호는 떡볶이 접시를 내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도,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속삭여요. 그 말은 지훈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왔다. 그의 아들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홀로 견디고 있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치료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민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그의 관심이었다. 수진은 민호의 곁으로 돌아가 앉았다. 민호야, 이 노트에 뭐가 있지? 코 보여줘도 될까?
민호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끌려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강남의 그들의 집 강아지와 뛰노는 뒷마당 한강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 그림 하나하나는 민호의 꿈과 소망을 담고 있었다. 특히 한 장은 지훈과 민호가 한강변에서 연을 날리는 장면이었다. 민호는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아빠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훈은 그림을 보며 목이 메었다. 그는 민호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민호의 그림을 매일 봤을 수진을 떠올렸다. 이 낯선 여성이 그의 아들의 내면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민호야, 이 그림들 정말 멋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아빠한테 보여주지 않았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항상 바빠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아들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회의 전부 취소해. 급한 가족 일이 생겼어.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빠가 민호랑 같이 있을 거야. 뭘 하고 싶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빠를 바라보았다. 진짜요, 아빠가? 회의 안 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오늘은 민호가 제일 중요해. 민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 믿었다. 지훈은 민호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이 연날리는 그림 우리 진짜로 해볼까? 그는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지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다. 카페의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 순간 지훈에게 중요한 것은 민호뿐이었다. 그는 문득 전처의 말을 떠올렸다. 이혼 당시 그녀는 민호에게 돈보다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비난으로 여겼지만 이제야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수진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지훈과 민호를 흘깃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이 변했음을 알아챘다. 그는 더 이상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호의 그림을 하나씩 보며 질문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 강아지는 누구야? 지훈이 물었다.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키울 강아지예요. 이름은 별이에요. 지훈은 웃었다. 별이 멋진 이름이네. 우리 진짜 강아지 키워볼까?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수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민호와 지훈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꼈다. 그녀의 막내 아들은 단순한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를 사랑으로 지켜준 가족 덕분에 행복을 찾았다. 민호도 그런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지훈은 민호의 그림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민호를 더 자주 만나고 그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민호에게 집중했다. 민호야, 오늘 한강에 가서 산책하고 싶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림 그리러 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지훈은 놀랐다. 그는 민호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로. 당신 덕분에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민호가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됐어요. 그 아이의 미소는 정말 귀해요.
카페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지훈과 민호의 테이블은 작은 섬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했고 민호는 점점 더 편안해 보였다. 수진은 주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작은 순간이 이 가족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옥 카페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보아왔다. 사랑 후회,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들. 오늘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민호는 그림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평화로웠다. 수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민호의 미래는 이제 더 밝아 보였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을 닦으며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 생각했다. 지훈의 눈빛은 이제 달라졌다. 그는 민호를 진심으로 보고 있었다. 한옥 카페의 문이 다시 열렸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민호와 지훈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민호의 미소는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곳이었다. 수진은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오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한옥 카페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박지훈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민호의 그림 노트에서 본 작은 꿈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전통문화 체험센터에 그들을 등록했다. 그곳은 전통 공예와 민속놀이를 가르치는 곳으로 민호가 좋아할 만한 활동들로 가득했다. 센터의 마당에는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었고 나무 기둥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훈은 민호와 함께 전통연 만들기 수업에 참여했다. 민호는 색색의 한지로 연을 만들며 눈을 반짝였다. 그의 작은 손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고 붓으로 그림을 그렸고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의 집중력에 감탄했다. 민호야, 이 연은 어떤 모양이지? 지훈이 물었다.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이에요. 아빠랑 하늘에 띄우고 싶어요.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민호가 단순한 활동을 통해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깨달았다. 수업 후 그들은 북촌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연을 들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연을 띄우기 전 바람을 느끼며 깔깔 웃었고 지훈은 그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들은 연을 하늘로 띄웠고 민호의 별 모양 연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다. 지훈은 민호가 뛸 때마다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이런 순간들로 채워져야 함을 느꼈다. 한옥 카페에 다시 찾아갔을 때 김수진은 그들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수진 씨, 저 연 만들었어요. 별이에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수진은 그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지다, 민호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줄래? 민호는 흥분해서 연 만들기 과정을 설명했고 지훈은 그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들었다.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민호가 이렇게 활기차게 변한 건 지훈 씨가 곁에 있어줬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시간과 사랑으로 성장해요. 수진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장애를 가졌을 때도 비슷한 조언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줬고 그 결과 아들은 음악으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민호도 이제 그런 길을 걷고 있었다. 지훈은 민호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하루를 민호의 날로 정하고 전화기를 꺼두었다. 그들은 북촌에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전통 놀이인 투어를 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민호는 투호에서 지훈을 이기며 깔깔 웃었고 지훈은 그의 승리를 축하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센터 수업을 거의 놓칠 뻔했다. 그는 회의를 끝내고 급히 달려갔고 민호가 마당에서 혼자 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민호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지훈은 그를 꼭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민호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 절대 늦지 않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가 와줘서 행복해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는 민호의 작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회사의 가족 시간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그 결과 민호는 더 사회적이 되었다. 그는 센터에서 만난 또래 친구와 연을 띄우며 놀았고 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더 자주 나눴다. 민호는 지훈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연이 하늘로 날아갈 때 마음도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민호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에 가서 민호가 좋아하는 색깔의 한지를 샀고 집에서 그것들로 새로운 연을 만들었다. 민호는 한지 위에 별과 구름을 그리며 노래를 불렀고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그는 민호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민호의 단순한 기쁨은 지훈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수지는 카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역할에 만족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제안했다. 민호야, 우리 카페 마당에서 연 날리기 행사를 해볼까? 내 그림으로 초대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민호는 그 제안에 열광했고 지훈도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초대장 그림을 그렸고 민호는 카페의 한옥 지붕과 수진의 미소를 그림에 담았다. 이 프로젝트는 민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지훈에게는 아들과의 협업이 얼마나 즐거운지 보여주었다.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카페 마당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민호의 연을 날리며 웃었다. 민호는 자신의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했고 지훈은 그의 옆에서 그를 꽉 안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연이 민호의 마음을 하늘로 날게 했구나. 지훈은 민호의 성장을 보며 자신의 삶도 변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회의 중에도 민호의 웃음을 떠올렸고 그것이 그의 결정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놀이를 즐겼고 지훈은 그의 작은 승리를 매번 축하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최고의 팀이었다. 수진의 조언은 그들의 여정에 등불이 되었다. 카페의 마당에서 연이 날아오르며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민호의 미소는 카페를 밝혔고 지훈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의 유대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더 의미 있어졌음을 느꼈다. 한옥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었고 민호와 지훈의 이야기는 그중 가장 아름다운 하나였다. 세월이 흐른 뒤 한옥 카페에 문이 열리며 박지훈과 이민호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수줍음 많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소년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은 예전에 긴장된 사업가의 얼굴이 아니라 편안하고 여유로운 아버지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호의 손에는 큰 캔버스가 들려 있었고 지훈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수진을 향해 웃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정말 커 보이네. 수진은 민호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캔버스를 펼쳐 보였다. 이건 수진 씨를 위해 그린 거예요. 수진은 캔버스를 보고 놀랐다.
그림 속에는 자신이 영웅처럼 한복을 입고 카페를 지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주위에는 서울의 야경과 별들이 반짝였다. 그리고 아래에는 민호의 글씨로 착한 영웅 수진 씨라고 쓰여 있었다. 민호의 재능이 더욱 빛나 보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이게 뭐야? 너무 아름다워.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랑 함께 그렸어요. 수진 씨가 저를 도와줘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수진 씨 덕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민호와 함께 지낸 이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민호와의 시간이 제게 더 큰 힘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사업 결정도 더 현명해졌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평화로워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민호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죠. 우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어요. 민호가 원하던 별이라는 이름의 강아지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정말 멋진 애 민호야. 강아지 그림도 그려줄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수진 씨를 위해 특별히요.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수진 씨,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민호를 보호해주고 저에게 현실을 일깨워준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바쁜 삶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민호와 저는 매주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함께 여행하거나 책을 읽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을 때 그의 눈빛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변화를 주었어요. 직원들에게 가족 시간을 존중하라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 결과 팀의 생산성이 오히려 올랐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 카페에서 35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처럼 깊은 변화를 목격한 적은 드물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온 모습이 민호와 겹쳐 보였다. 그 아들은 이제 성공한 음악가로 자리 잡았고 수진은 그의 인내와 사랑이 그 결과를 낳았음을 알았다. 민호야, 수진 씨는 항상 너를 응원할게. 내 그림처럼 밝은 미래를 가져. 수진이 말했다. 민호는 수진을 껴안았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한 녹차 향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지우는 민호와 함께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 수진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진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호야, 다음에 강아지 데리고 와.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 수진 씨 그림도 더 그려줄게요. 그들은 카페를 떠났고 수진은 테이블을 치우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한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것이 그녀의 삶에도 큰 의미를 주었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착함과 관심은 그걸 바꿀 수 있다. 민호의 그림처럼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수진은 카페의 오랜 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장소다. 그리고 그 연결은 영원하다. 지훈과 민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지훈에게 물었다. 아빠 수진 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너는 이미 착한 아이다. 그리고 아빠도 너처럼 되고 싶어. 그 말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화시켰다.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빛났고 그들의 걸음은 가볍고 행복했다. 수진은 카페를 닫으며 오늘을 기억했다. 착함은 작은 파동으로 시작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다. 민호의 미소가 그 증거였다. 그녀는 내일도 카페를 열고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릴 것이다. 한옥 카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지우는 집에 도착해
민호를 자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수진의 친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민호는 잠들기 전 지훈에게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지훈은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빠도 사랑한다, 민호야. 이 순간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수진은 집으로 가는 길에 별을 보며 민호의 그림을 떠올렸다. 착한 영웅.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고 변화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착함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원하다. 민호, 지훈, 수진의 이야기는 그 증거였다. 카페의 기와지붕 아래에서 그들의 인연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